안녕하십니까, 건양TV 제재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신 두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면은 EBS에서 그 대학 입시의 진실에 처음으로 학종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셨고, 한국 교육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신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과 명지대학교 박대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냥 이제 사담으로 EBS의 그 대학 입시의 진실이 상도 받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경각심도 가지고 학종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다큐도 추천입니다. 오늘은 진짜 입담 좋으신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며 학종이 왜 문제이고 입시 코디네이터는 존재를 하는지, 도대체 학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그러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네, 건양TV 제재입니다. 요즘 스카이캐슬이 인기가 있는데요, 요즘 교육 문제가 되게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게스트 두 분도 모셨어요. 언제나 그 저희 TV를 빛내주시는 김경민 교수님, 그리고 다음은 콜롬비아 교육정치학 박사, 그 다음 명지대에서 청소년 지도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대건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께서 그 EBS 대학 입시의 진실 공동 기획을 하셨는데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학종의 문제를 최초로 까셨어요. 세게 깠어요. 네, 세게 까셨고 둘 다 입담이 되게 강하시니까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하세요.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그냥 쑥 들어갈게요. 그 교수님들 학력고사 시절에는 입시가 빡셌어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보다 안 빡셌던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년에 시험 봤어요? 그 등급제 첫 번째. 죽음의 트라이앵글 있고 그때죠 그러면. 네. 당연히 우리 때가 빡셌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우리 때가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인데 71년생이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치. 100만인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많았고, 대학은 지금보다 적었고 숫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빡셌죠. 시험 문제는 요즘 학력고사가 더 어렵지 않나? 학력고사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점자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많이 배워서 수준이 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만점자 없었고, 나는 삼수를 해갖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5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시험을 못 봤어요. 정말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정 외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꼬는 거는 뭐 지금이랑 그때랑 비슷했고,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EBS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치. 암기? 저 때는 EBS 연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자기 때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EBS 연계를 왔다 갔다 해서 옛날 네. 노무현 정권 때도 EBS 연계했다가 없어졌다 다시 연계되고 하는 거니까. TV과의 그때서 다시 부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려운 기준이 뭐냐인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느냐. 근데 누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문제가 어려운데 김경민 교수 얘기대로 EBS에서 70% 연계를 해버리니까 답을 외워버리면 수준이 높아버려도 뭐 그냥 뭐 준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점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뭐 불가능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려웠어요 시험 문제가. 그리고 우리 때는 그리고 처음으로 국어 같은 게 교과서 왜 지문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수능으로 가는 이제 준비 단계였으니까. 그 시험용 쥐였네요. 쥐는 아니고. 거기까지 안 돼요. 옛날에 그때 누구 쥐 삼지는 않았어요. 그런 테스트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내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노태우 대통령 때였으니까 지금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도 낮았고, 근데 지금보단 분명히 분위기가 좀 더 스트릭트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반영이 되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사람은 많았고 대학교 숫자는 적었고. 근데 이제 본인의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얘기할 수 있는 건 스카이는 지금보다 정원이 많았고. 그렇지. 그럼 되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때 어머니들도 극성인 분들이 있었나요? 과외 금지 시절. 우리 때 과외 금지. 그러니까 90년, 91년에 과외 금지 풀린 건가? 우리 대학 간 다음에 풀렸으니까 대학생 과외까지 금지였으니까. 근데 그때 강남에서는 다 했어요. 많이 했지. 많이 했어. 대학생 과외는 했어. 학원 선생 과외도 있었어. 이거 있을 어. 거야. 받았어? 그거 밝힐 수는 없어. 있어.
있었어. 아 그러면 이제 있었어. 드물게. 그 교수님들도 이제 그 과외 금지가 풀리고 과외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셨어요? 그때는 뭐 많이 벌었지. 우리 많이 벌었죠 굉장히 많이 그때. 벌었지. 우리보다 약간 위부터 벌기 시작해서 강남 나이트 시대가 열린 건데 그때 뭐 부모 용돈 받아서 갔겠어 다. 교육 얘기하니까 지나친 강남 나이트 화류계는 좀 그런데 뭐 지금도 과외 하나 하면 30만 원, 40만 원인데 맞아. 우리 때도 우리 때도 그랬어. 27년 전에는 30만 원 했으니까. 그게 내가 알기로 80년대 중반에 확정된 금액이야. 그때 그게 생명수당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0만 원이면 80년대 그때는 대기업 신입사원 그럼. 월급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9092 이건데 우리 들어갈 때 서울대 등록금이 한 달에 60만 원쯤 했을 거야. 그래서 서울대는 2달 과외하면 등록금 낼 수 있고 연고대는 4달 과외하면 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달 해보려면 우리는 2개를 뛰어야 된다. 서울대생 하나 할 때 연고대생은 2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2개 뛰었지. 그래서 많이 벌었어요 나는. 그거 나도 쓰면 그렇지. 적금했으면 집도 샀을 거야. 아니지, 그때는 뭐 강남 가격 얼마 안 했으니까 사실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은 더 했어. 야 우리 그 개나리 우리 살 때 85년에 샀거든. 그 8,300에 샀어. 그래서 개나리 60평대를 살려면 개포동 가면 40평대도 못 샀어. 다른 특집으로 한번 하고요. 지금 교육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지. 질문이 뭐였죠? 아 이제 다 끝났어요. 다음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스카이캐슬에서 그 영재네 엄마가 그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의대 입학시키려고 진짜 그렇게 뭐 거의 막 힘들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요. 그 의대 들어가는데 사교육을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왜 하고 있어? 그래? 아 진짜요? 아니 그래도 뭐 지역 균형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지역 균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과거 애들도 지금 뭐 다 가고 싶은 데가 의대니까. 근데 과거에서 공부 내신 따고 하려고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뭐 고등학교 입학 전에 대학교 선행 다 하고 오는데 수학 같은 거 그거 따라가려면은 과외를 안 하면 어떻게 따라가요? 그거는 나는 이렇게 봐요. 뭐 김경희 교수 말이 맞는데 의대는 사실은 돈이 제일 안 드는 데가 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에 장학금이 많아서. 외부뿐만 아니고 거긴 선배들이 장학금이 정말 많아. 내 후배 중에도 집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냥 정말 안 들이고 받아가면서 졸업을 해서 교수된 후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내부자 정보야. 무슨 말이냐면 그건 가보니까 아는 거지 몰랐죠. 의대에 되게 장학금 많은 거.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와서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있는 집 사람이 받는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의대는 가는 사람 자체가 부자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의사라지. 내가 보면 직업의 이 계승이 제일 높은 데가 의대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과외하고 학원 다니는데 아니 그걸 안 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해서의 의미가 아니고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또는 그게 약간의 공포심일 수도 그렇지. 있어요. 사실은. 공포.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대학교 가야 되는데 맞아. 다른 사람들 다 맞아, 하는데 맞아. 나도 돈을 쓸 수 있는데 저거 그렇지. 써서 애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 그렇지. 공포 마케팅. 그 어차피 학원 공부만 하니까. 그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을 많이 하죠. 그치. 프리즈너스 딜레마. 뭔가요? 아 이건 어려워요. 저는 박스로 이렇게 해야 돼. 죄수의 딜레마에서 문자로.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요. 여기하고 나하고 있는데 결국에 과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따로따로 독립적인 그렇지. 존재야. 방이 그러면, 따로 있면 따로 갇혀 있다. 뭐 상대방을 모르고 자수라고 진수라고 이러는 건데 결국에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도 과외를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그게 서로 제일 좋은데 결국에 여기가 뭐를 하는지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 요즘엔 다 알아. 모르고 모르는 게 맞는데 요즘 하는 일 다 아니까. 다 알거나 또는 그거야. 이쪽 진짜 안 해. 진짜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원 원장이야. 얘 공부 잘해. 가가지고 이쪽에다가는 쟤 알고 봐서 뒤로 하고 있다고 뻥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안 하면은 손해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정보의 그렇죠. 비대칭성에서 브로커 역할을 할 학원들이 거기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판이 열리는 거지. 그렇죠. 수 있는 거지.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또 저걸 하잖아. 학교에서 공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 말보다는 학원 선생님 말을
또 있는 집일수록 더 믿으니까 중상층 이상의 경우에 너무 믿으니까 우리가 약간 잘못된 정보도 믿는 거고 사실은. 불안하니까. 왜냐면 이게 이거예요. 한국 사람 속성인데 건강 TV를 보면 사실 하는 얘기가 뻔해. 그렇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다 알아. 담배 피지 말고 술 좋게 먹고 운동 적당히 운동 적당히 하고 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뭐 손 씻고 다 알아. 그건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거는 안 하고서 사람들이 좀 여행스러운 거 뭐 없을까 이러니까 뭐 옛날에 맨날 보약. 그래서 자기계발서 읽는 거랑 그냥 심리가 비슷한 거네요. 그것까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 특히 내 애를 위해서는 특별한 거, 그치. 남의 애들은 안 하는 거. 그리고 결국엔 그래도 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서 뭐 그룹 과외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제 그걸 돈 주고 살라고 하니까 그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련하면 또 줄넘기 과외를 하겠냐고 초등학생들이. 아 교수님도 혹시 그거 아세요? 집중력 약. 그거 알아. 알아. 근데 그런 게 다 사기잖아요. 아니야 사기 아니야. 아, 진짜요? 그 ADHD 약인데 얼마나 잘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강남 쪽 약국에서 특별히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아니 많이 팔지. 처방이 많이 나오는 거야. 처방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자들 중에도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논문 마감 앞두고. 있어요. 그분. 교수님 저희도 먹어볼까요 한번? 나는 그런 건 안 해. 일찍 잘 거야. 그거 하면 집중이 돼요. 밤새는데도 정말 아 그래? 효과가 있어. 아 근데 그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의대에 들어가면 직업이 보장되는 유일한 학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경영대나 뭐 그러니까 뭐 문과 같은 데는 뭐 로스쿨도 가야 되고 또 귀찮잖아요, 되게.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의대는 가면은 그런 게 아니고 의대는 뒤에 인턴 레지던트까지를 사람들이 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직업 훈련 과정까지 대학의 연장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아니지. 의대가 확률이 높을 뿐이지. 코릴레이션. 왜냐? 그 뒤에 인턴 레지던트를 다 하고 직장인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노력을 하잖아. 그치.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무슨 직업을 하더라도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만큼 하면 그 직업 못 구하겠어? 당연히 구하지. 그리고 사실 또 딴 건데 의사들이 옛날만큼 못 벌어. 많이 못 벌어. 버시는 분만 몇 번 버셔. 그래서 그게 과연 기나긴 세월 동안의 투자 대비 과거와 같은 베네핏이 있느냐? 야, 그거는 잘 생각해야 돼. 아버님 의사. 좋은 시절을 갔어.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 전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유튜브. 아 유튜브요? 공부 열심히 해. 내가 하면 공부밖에 없어. 다. 아 근데 계속 저한테 야 너 박사에서 뭐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매일. 아니, 그건 학위라고. 아. 학위와 공부는 다르죠. 그렇지. 선진국에 가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후진국이니까 학위 취득을 맞아, 하지. 맞아. 슈퍼마켓 아저씨도 얼마나 도마도 이런 거 잘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잖아. 미국 그치. 사람들은 진짜 선진국 사람은 책을 로컬에서 읽지. 자기들끼리 책 읽는 거 하고 나 미국에서 일할 때도 보면은 내 오피스 메이트 항상 끝나면은 독서 토론회 갔어. 아 그러니까 어. 그거 그러더라고.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파티가 많잖아.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와서 술 먹고 이러잖아. 거기서 연예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읽은 책 얘기해. 그래서 책을 안 읽으면 파티에 가서 얘기할 게 이걸 없어요. 칠 게 없는 거야. 이빨 깔게. 그게 선진국이지. 아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스카이캐슬 보다가 이제 독서 토론회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리차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도 나왔고 뭐 니체 뭐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약간 재밌는 포인트가 교수인데 책 이해를 다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 이걸 교수라고 그 책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사람 거기서 무슨 교수냐? 법대 교수네. 네. 법대 교수인데 뭐 철학책은 뭐 얼마나 알겠어. 나도 몰라. 모를 수 진짜요? 있지. 모를 수 있지. 제목만 하는 책 많아요. 걸리버 여행기 읽어봤어? 아 근데 그거 되게 심오하더라고요. 아 이거 심오하지. 이렇게 책이 여러 권인데 소위 우리가 아는 거는 뭐야 소인국만 알지. 그 대인국도 있고 세 권인가 그게? 저자가 누군지 알아? 아 제 그 영국 스위프트 조나단 스위프트 교수님도 입담에 제가 꼬여가네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이제 또 이상한 질문 해드릴게요. 스카이캐슬에서 염정하고 연기하는 그 한서진은 그 자동차를 몰고 계속 정보를 얻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염정아의 그 시어머니인 정예리는 돈을 대주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정준호는 제가 봤을 때 무관심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입시에 성공하려면은 어머니의 정보력, 조부모님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말씀하시죠. 그것도 좀 된 거예요. 요즘에는 거기에 할아버지의 경제력,
근데 아빠의 무관심이 뭘로 바뀌었냐면 아빠의 지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스카이캐슬에서 나오지만 아버지들이 다 뭐 교수들이고 의사들이고 그렇잖아. 학생부 종합정연형이라는 게 스펙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회적 경험, 우리나라 문제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법으로도 만들어졌지만 뭐 저 논문에 지금 미성년자 올리면 안 된다는 게 그 이번에 연구재단에서 뭘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교수면 그냥 올려주고 거지. 했다는 게 무슨 검토하고 뭐 표 만들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학종을 운영해보는 대학 교수들이 뭐냐면 아 이런 사람이 잘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알 수도 있고 하면서 아버지 네트워크가 당연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바짓바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에. 그때 스카이캐슬에서 봤는지 딴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치맛바람이 아니라 바짓바람이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사실은 뭐 엄마는 돈만 전달해주면 되잖아. 이거 다 내부자 정보야 사실은. 학종이라는 게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투입 대비 효율적인지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 사실 내부자끼리 정보가 도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지.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공저자를 하는 게 금지가 됐다고 쳐봐. 그럼 나는 다른 교수하고 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아들 내 논문을 쓸 테니까 너는 내 아들 논문 써줘 이런 식으로. 아니야 미성년자는 아예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그치 그게 가능한 거였다. 그렇지, 가능한 그렇지, 충분히 그렇지. 가능한 시라는거고. 맞아. 그러니까 학종이라는 게 결국은 뭐 소논문이라든지 이런 스펙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딱 내가 봤을 때 내가 평가를 딱 봤을 때 논문을 썼어 이건 약간 좀 굉장히 팬식이 보여요. 까놓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something is better than 임프레시브한 거야 일단. nothing이야.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걸 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 학생이 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지. 그 우아한 다음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런 쓰는 거를 하는 거는 내가 보면 그냥 교육과정 외야. 그러니까 많은 교사분들도 그 글쓰기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학생이 교사 이상의 글쓰기를 한다는 거는 나는 그거는 아주 뛰어난 몇 명에겐 가능하지만 난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그 때문에 남의 손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이런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누가 알겠어? 본 사람이 알지. 검증을 못 하잖아 사실 검증. 근데 저 궁금 교수님들이 보시면은 티가 나요? 아니면 몰라요? 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수가 메인 저자고 얘가 한 4저자, 5저자 한다고 하면은 봤을 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까놓고 여기서. 근데 이제 학종에서 자기 속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약간의 그걸 섞을 수가 있는 톤의 매너를 맞추는 거라고. 살짝 냄새만 나게. 살짝 냄새가 나게. 학종은 굉장히 수월한 인간들을 뽑는 거예요. 수월한 학생들을. 학생을 뽑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에 지금 80% 이상을 학종으로 뽑는데 근데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라는 학생도 뽑아야지. 근데 매우 줄여야지. 매우 줄여야 되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80%가 돼? 이거 한 그치. 30%만 돼도 돼요, 사실은. 충분해. 70%는 깔끔하게 딴 사람이 봤을 때 들어갈 만한 애라고 느낄 수 있는 시험 시스템으로 뽑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정세야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지금 대학 입시를 보면은 못 들어갔겠네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 아니 요번에 내 선배 아들이 4%인가 5%에 들었어. 수능 걸. 근데 얘는 우직하게 정시만 했어요.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학교 경영학과도 가기가 힘들어. 아 진짜요? 뽑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되냐고. 고등학생이 공부했는데.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치. 그 공부를 평가하겠다고 그걸로 사람 뽑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생각을 해봐. 난 이 김경용 교수님 말씀이 100% 동일한 게 뭐냐면 약간 흥분되는데 그 공부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는 안 믿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걸 갖다가 해서 믿으라고 해주는 건데 어떻게 그게 믿겨. 그리고 아까 30% 말씀하셨는데 정책의 안정성으로 해서 30% 하다가 결국은 아주 후하면 20% 아니면 10% 정도로 하면 돼. 왜냐면 나도 10%. 수월성 말씀을 하셔서 수월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보도자료용 학생들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우수한 학생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고등학생 보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을 해봐. 고등학생들 가봐. 무슨 개성 없어. 다 까만색 파카 입고 댕겨. 긴 거. 똑같아. 까마귀 떼들처럼 댕긴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생각을 해보죠. 몇 년 살았다고 그게 그 사람이 이게 생기겠어. 그러니까 그게 스펙을 준비하려면 중학교부터 맞춤형으로 쭉 가야 된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 3학년 쭉쭉쭉 가야 근데 되는데. 그거는 제가 또 보니까 독서 토론도 막
오히려 이제 교수님들이 봐주면 더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독서 토론과는 과장이 많이 됐어. 아 그래요? 아이 스카이캐슬 그것도 방송인데 염정아가 왜 드라이브를 많이 하겠어. 집에서 컴퓨터로 검색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레인지로버 타고 다니는 원게 찍기가 좋아. 당연히 엄마가 막 휘둘리면 머리 휘날리면서 이러고 가는 게 훨씬 화면 잡기 좋으니까 그렇지. 저는 그 한티역을 가니까 카페 9시쯤 갔는데 근데 엄마들이 주차를 막 그 아버지들하고 엄마들하고 무슨 크리스피 도넛이나 뭐 아 스타벅스 맞아 거기 많아. 거기는 맞아. 거기- 아 근데 엄마들 나도 왜 옛날에 그렇지? 거기 한번 카페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 옛날에 얘기했었잖아 내가. 학원 근처에다가. 괜찮아. 돈 되지 않을까요? 약간 열외인데 사실은 거기가 강남에서 제일 지저분한 동네 중에 하나였어. 아 진짜요? 90년대 중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 옛날에 대치극장 대치극장 있어가지고. 17번, 78번 종점이. 아 근데 왜 거기 학원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집가가 그치. 싸니까 임대료가 처음에. 싸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 과외가 풀리면서 학원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새로운 비즈니스 업력이 생긴 거라고. 근데 학원이라는 게 사실은 시설 투자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강남에서 제일 부자 동네는 압구정동하고 삼풍 아파트였다고. 그치. 역삼동 비수동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자 동네 가는 게 맞는데 압구정동하고 삼풍 아파트 지가가 지가가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요. 이만한 어. 땅덩어리 갖고 있는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들이 맨 처음에 들어간 데가 제일 싼 데 들어간 거고 지금 있는 한티역부터 음마 아파트까지 그치. 그 거리는 예전에 응. 그냥 그랬어. 정보졌어. 대치극장이라고 삼류극장 있어가지고 고등학생들 가서 담배 피면서 영화 보던데. 남 얘기하겠다. 담배는 안 폈어. 알아. 아니 근데 그 몇 개의 삼류극장 있었어요. 대치동에. 있었어요. 대치사거리에 그 프라자 그치, 극장하고. 그런 거. 아니 그다음에 근데 저쪽에 그때 양재역에 양재극장이라고 거기 가면 사람들 만나고 그랬어. 근데 저 때는 그 운동권 하시던 선생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이시고 그거야. 맞아. 그분들이 자리 잡은 게 자기 때 그거야. 돈 번 거고. 지금 95년 뭐 90년대 중반이면 누구였어? 80년대 80년대 운동권 운동하시던 하던 분들. 선배들. 그래서 그게 이제 학원이 조금 취직하는데 빡세지도 않고 그렇죠. 아니 학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은 우리가 학원이 약 20년 정도 이렇게 확 큰 다음에 얘 학원을 보니까 무슨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되게 깔끔한 이건데 그때는 그 별거 아니었어요. 학원이 그냥 과외방이라고 그치. 생각하면 돼. 응. 내가 기억을 하는 게 90년대 97년이나 8년쯤 조선일보에 한번 이게 나왔는데 뭐냐면 강남이 무너진다야. 그게 뭐였냐면 딴 게 아니고 무너졌다라기보다는 학생이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안 와서 왜냐면 그때 그 분당, 일산 이런 데 신도시되고 거기가 비평준화 지역이었거든. 그러니까 과천에 그래 고 분당에서 고 뭐 안양 고 그래서 요 주변의 명문고 층이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 취약해진 사람이 여길 가면서 여기 집값이 많이 빠져서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애들이 적어진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무렵이 언제냐면 학원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랑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강남 집가가 뜨지도 않고 되게 안정됐고 거기서도 싼 동네. 근데 내가 그 강남에 학원이 많아진다라는 뉴스를 처음 본 게 99년이나 뭐 이때쯤일 거야. 근데 그때 처음 나온 기사가 그거야. 학원. 학원에 이렇게 많아서 이런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학원이 많이 생겼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커진 게 언제냐면 2001년인가 2002년에 경기도가 전체를 평준화 지역으로 선언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사실 강남으로 많이 다시 왔지. 왔어요. 근데 그때는 온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8학군이라서 학교 때문에 왔는데 그때 온 사람들은 이게 학원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학교 영향력이 작아진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80년대 90년대는 이게 때려부실 것도 없어. 그냥 학교니까. 근데 지금은 학원이니까 더 황당해진 거지. 내가 보면 어느 정도는 불편함하고 동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냥 8학군 이걸 놔뒀으면 그렇게 때려잡을 생각 안 하고 최소한 이 욕구가 학교에서 풀렸을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스퀴즈하고 하니까 하향 평준 뭐 되면서 이제 다 외고가고 그러면서 학교가 아니라 저 학원에다가 이걸 맡기는 이게 돼버렸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질문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염정아는 근데 하여튼 이거는